자, 오늘 여러분을 엔벨로프를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펙트럼 필터에서 우리가 엔벨롭 필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할 때는 엔벨롭을 필터 적용하는 엔벨롭 필터, 그러니까 필터에 적용하는 엔벨로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앰프에 적용하는 엔벨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앰프 엔벨롭은 소리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화면 하나씩 보시죠. 엔벨로프의 요새는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가 있는데 서스테인은 누르고 있는 동안 에너지가 공급되는 악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디사이저나 사람의 호흡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관악기 같은 데서 서스테인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같이 지금 이제 베이스 기타나 기타, 실로폰 같은 악기들은 서스테인 개념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어택과 디케이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첫 단계에서 맥시멈 볼륨으로 올라가는 게 어택, 그 다음에 그것이 서스테인 레벨로 내려갈 때까지의 그래프가 디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택과 디케이가 되게 가파른 곡선으로 된 악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타악기입니다. 한번 신디사이저 건반을 이런 타악기 소리로 한번 바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악기가 어택이 되게 슬로우로 올라갔다가 디케이가 쭉 이렇게 내려지는 반경의 악기를 한번 소리 들어보면은 자, 어떠세요? 이게 현악기 같죠? 바이올린이 이런 엔벨로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이스 기타의 특징은 어떠냐? 그렇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엔벨로프를 가지고 있고 드럼에 비하면 느리고 기타에 비해서도 약간 느리지만 차련 악기들, 바이올린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번으로 보자면 드럼 같은 타악기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기타나 조금 빠른 고음역대 악기들이 조금 더 어택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가 그 다음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악기들이 오겠죠. 자, 그러면 저기 릴리즈는 뭐냐? 우리는 릴리즈를 여기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릴리즈는 연주가 끝난 후에 남는 잔향인데 우리가 C4에서 그것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C4에서 릴리즈를 느끼고 싶으시면 공간계를 쓰시면 됩니다. 벤트리스, 네메시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콜라이더 이렇게 써보시면 릴리즈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택은 최고 볼륨까지 도달하는 시간, 디케이는 그것이 서스테인 레벨로 내려가는 시간, 서스테인은 내가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유지되는 에너지 레벨, 볼륨 레벨이겠죠. 그 다음에 릴리즈는 건반을 띄고 난 후에 남는 잔향이 릴리즈입니다. 이걸 베이스 기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들어진 걸 갖고 C4에 이제 적용해 보면은 C4가 스펙트럼하고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리셋 투 디폴트를 한 다음에 게인 양을 여러분 악기에 맞춰서 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모노 인풋에서 나오는 그냥 스펙트럼이죠. 근데 우린 여기서 좀 바꿀 게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엔벨롭을 2번으로 바꾸고 모노 인풋을 저는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내려보자. 소우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벨롭 2의 파형을 따르는 소우파의 사운드는 이렇게 놓을 텐데 저희가 지금 엔벨롭 2로 갔잖아요. 엔벨롭 1은 어디가 있냐? 필터로 보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 필터는 지금 안 맞을 거고요. 자, 엔벨롭 2가 지금 우리의 오실레이터의 앰프에 영향을 주는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타입이 패스트 어택, 애드저스트 디케이로 되어 있는데 어택과 디케이를 같이 조절하는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이 그거에 해당할 텐데요. 스피드를 굉장히 높여서 어택과 디케이가 굉장히 짧게 끊어지는 걸 만들게 되면 소리는 이렇습니다.
어택 디케이가 요런 정도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바로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적으로 비슷한 느낄 수 있는 악기는 아마 실로폰? 뭐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악기들의 특징을 여러분들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스피드를 조금 늦춰서 최대한 늦춰서 어택과 디케이가 모두 느린 측면에서 움직이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스웰처럼 이렇게 패드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거를 한번 보이스를 하나 더 켜서 똑같이 따라오도록 해보죠. 이번에는 소우 2로 살짝 디튠을 걸어서 약간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그냥 천천히. 그러면 소우 파형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늦게 올라오는 엔벨로프로 좀 코러스 같은 효과가 되겠죠. 하나가 디튠이 됐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필터 온리. 자, 이렇게 나와서 자, 두 개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도 인터벌 한번 오도록 해볼 텐데요. 얘도 엔벨롭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뭐 스퀘어 파형 하나 써보도록 하죠. 스퀘어 파형에서 픽스드 인터벌을 일단 따라오세요. 인터벌 하모니로 따라오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 하모니에서 첫 번째 여기 하모니 여기 쓸 거거든요. 한번 뭐 A 키로 해도 A 아이오니언? 예, A 아이오니언 좋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3도잖아요. 그러면 A 아이오니언 스케일로 3도 화음이 지금 올라오겠네요. 여기서 속도를 여러분이 조절하면 요 패드 같은 느낌을 좀 바꿔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면 속도가 제일 빠르다면 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실레이터 3개 썼잖아요. 보이스 1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는데 엔벨롭 2를 썼었고 우리는 그 엔벨롭 2를 통해서 어택과 디케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앰프의 엔벨롭을 제어한 거죠. 그리고 보이스 2를 통해서 똑같은 소우 파형을 꺼내서 살짝 디튠 시켜서 코러스 효과를 좀 여기서 좀 추가했어요. 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런 디튠 효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오늘 중점은 앰프 엔벨롭이에요. 엔벨롭 2를 따라와서 그렇게 따라오게 되고, 보이스 3은 그냥 하모니 넣으려고 제가 연주한 거에 인터벌 하모니로 따라오게 해서 여기에 있는 메이저 3도를 따라오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써볼 수 있는데 메이저 3도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튜닝도 여러분들이 조금 틀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앰프 엔벨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악기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 악기가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어택 구간의 특성인데, 이것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신디사이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앰프 엔벨롭을 조절하는 것은 볼륨 팟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이게 베이스 기타인지 패드인지 뭐 신디사이저인지 알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렇게 C4에 접근하는 첫 번째 수업으로는 한번 앰프 엔벨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중복해서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순간 C4의 마스터가 될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일단 오늘 첫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계속 구독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